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Y. 수요일의 고정 코너 정치 Y 시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김혜영 기자 휴가로 제가 대체 진행을 좀 맡게 됐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는데 예, 앞에 아주 들어보니까 송구스럽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오늘 여쭤볼 게 정말 많아요, 의원님. 네. 예, 자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언제 하냐, 뭐 다음 주에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재판이 너무 많습니다. 네. 재판 리스크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주 2회인데 좀 추가 기소되면은 주 3회, 4회 되는 거 아니냐? 야, 이거 이재명 대표 이거 계속 총선 지휘할 수 있겠어?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구속을 못 하고 나니까 예. 이제 검찰청 손 떠나고 이제는 법원 앞에다가 놓고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쪼개기 기소하고 그러는데 예. 뭐 이건 순리대로 해야죠. 만약 사흘이면 사흘 해야 되고 나흘이면 나흘 해야 되고 아니 뭐 그거 이틀을 하면 이틀 해야 되고 그거는 뭐 예. 당연히 할 거고요. 그 워낙 그 대표의 역할이라도 하는 게 사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제 공천관리 기획단도 그렇고 공천관리위원회 생기고 또 선거 또 대책위원회 선대위 생기고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무난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만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예.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떨궈내자. 아, 저희는 그냥 여쭤보는 거지. 아니 물론이죠. 예. 이제 그런 걸 예.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서 이재명의 리스크를 이제 이른바 조명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포지션이요? 네. 일단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예. 일단은 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떤 옵션을 하든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가 생겼다. 네, 여유가 생겨서 그러니까 재판에 관련된 리스크는 별개로 치고 그거는 이제 솔직히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뭐가 나오지도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이제 여러 가지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게 생겨서 이게 저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위치에 여유가 생겼을 때는 사람이 커져서 예. 어떤 선택을 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러면 그 전에는 좀 작았나요? 그럼 이제 아니 얘기하는 게 쫄려 있었던 게 있지. 아, 약간 쫄려 있었던 스스로 게 조금 있는데 위축돼 있었다. 위축돼 있는 게 있는데 이제는 훨씬 더 여유롭게. 그러니까 총선에 왜냐하면 저는 내년에 총선에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일 간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총선에 도움이 되는 방법에서는 어떤 선택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뭐 방송도 많이 나가고 정치권 인사들 많이 만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좀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는 공통으로 하시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사법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선거법 선고.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 결과가 유죄 판결이 날 경우에는 또 당이 경랑에 휩싸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은 당에서 선거 보조금 받은 거 400억 이상, 430억 원을 다시 이제 반납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그거는 보십니까? 글쎄 이제 이거는 사실 원래 11월 달에 그거 난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뒤로 미뤄지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은 이게 1심이고요. 예. 그다음에 다들 알다시피 이거는 뭐 작은 거짓말 하나로 허위 정보라고 하는 누구 사람을 알았다 말았다 하는 이것 때문에 한 거라서 저는 하여튼 구속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또 특히 검찰의 행태나 이런 걸 봤을 때 국민들이 상당히 크게 보신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1심 아닙니까? 예. 그 저는 뭐 그때 또 한 번 이제 태풍이 몰아칠 수는 있지만 예전과 같은 태풍은 절대로 아닐 것이다.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예전과 같이 이렇게 막 쫄려서 그때 거기에 아니면은 뭐 사면 초과가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고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 좀 큰 모습을 보일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제 당무 복귀가 뭐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다음 주에 있는데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가결파 5명, 뭐 일각에서는 가결파 5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윤리심판원에 뭐 올릴지 말지 뭐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지금 관심이 쏠려 있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다 당무 복귀하면서 어떤 메시지 첫 일성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난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예. 나가서 유세 현장에 나가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이제 큰 메시지는 한번 냈고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지금 여유로운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어디까지나 대선을 바라보면서 모든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누구를 보복하거나 누구를 징계하거나 하는 거에 예. 본인이 나서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어디까지는 통합과 화합 그리고 총선의 승리 이 메시지를 강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원 민주주의는 많이 강조를 하겠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천 관리가 되고 경선하는 이런 거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얘기해서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뭐 때문에 지금 징계에 나섭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는 당은 거의 다 이제는 범친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누구나 지금은 최근에는 뭐 이른바 가결파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도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던 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태도가 바뀌었나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태도가 달라지고 하루 예. 조홍천 의원도 나와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든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예. 이제는 좀 저는 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손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손으로 뭘 하거나 할 직접 뭐 할 일은 없다. 그다음에 예. 우리는 항상 이거 얘기하는 게 공천의 경선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 공천이잖아요. 당원의 이제 민주당.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당원의 응어리가 이제 공천 관리 과정에서 어떻게 나와야 될까? 이게 사실은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공천이 제일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있는 의원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요. 도전자들도 너무 많고 아니, 또 지방선거 대패를 하면서 네. 또 지역에서 일하시던 분들 다 지금 총선 출마하겠다 얼마 전에 오늘도, 성명 발표하고 지금 성명도 발표하고 예, 그러니까 예. 아마 그거 관리하는 게 아마 굉장히 큰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최고위원들은 의견이 갈립니다. 이를테면 네. 정청래 의원은 무슨 소리야 징계해야지 이렇게 메시지 내고 있고 뭐 장경태 의원은 그래 이제 이거는 뭐 징계까지 가지 말자 뭐 이런 톤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왜 다른가요 이렇게? 정청래 의원은 워낙 좀 강성이시고 당시로서는 일단은 예. 강성 메시지를 냈었기 때문에 그거에 예. 대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는 뭐 윤리심판원이나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어떤 징계가 있더라도 이게 뭐 엄청난 징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윤영찬 의원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네. 국회의원 각자에게는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 있고 네. 자기 소신대로 의사표명을 한 것이다. 이게 그리고 가부교화 자체가 당론으로 결정된 바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건 맞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도 징계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징계 이유가 거기에 가결을 했기 때문에 징계가 아니라 그게 그냥 아니에요? 그거는 확인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가결 하는데 찍어놓냐? 그냥 본인이 몇 사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분당이나 해당 행위를 한다. 자꾸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말하자면 뭐 이상민 의원의 이준석 대표가 막 나가서 예. 지금 뭐 신당 얘기하는 거 비슷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원인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예전에 뭐 유쾌한 결별 뭐 이런 거 얘기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쪽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가결들 이후에도 계속 그게 나왔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요 가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징계한 거나 이게 뭐 비명계 징계하는 거나 비슷하다라는 뭐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저는 뭐 어떤 경우는 양도구역이라는 발언 하나로 징계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발언을 하건 어떤 발언을 하는 걸 가지고 징계한다라는 거. 그리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당론으로 정해졌으면 모르겠는데 예. 당론이 아니었는데 본인의 의사로 가서 투표한 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징계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네. 예. 민주당 내의 험지 출마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하태경 의원이 일단은 먼저 좀 바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험지 출마론이 이제 민주당에까지 좀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수도권의 그 다선 중진 의원들 상당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의원님께서는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 민주당에서도 대거 험지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누가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요. 예. 이거는 좀 페어하게 공정하게 얘기하자면 험지 출마는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바로 시작했다고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험지 출마를 1년 전에 결정을 하고 예. 성동구에서 저쪽으로 서초구로 넘어갔죠. 서초을 예. 서쪽에 서초구라는 건 조금 낮긴 하지만 여전히 강남세가 강한 데라서 그렇죠. 야당이 쉽지 않은 데로 벌써 넘어갔기 때문에 험지 출마는 벌써 시작이 됐고요. 예. 저도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조금 그런 움직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예. 대선 과정에서 그런 게 좀 없다는 거는 조금 이제 아쉽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본이든 아니든 일단 그런 움직임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생길 것이다. 일단은 여기는 다선 의원들이 참 많아요. 많아요. 예.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이게 이미 험지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당선됐다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된 그런 지역구 빼놓고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훨씬 더 강세인 지역구에서 다선을 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게 좀 그런 압력이 좀 있을 거고요. 예. 왜냐하면 이런 걸 거예요. 이게 내가 나가서 이럴 때 경선을 통해서 내가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겠다 예. 생각을 하면은 저는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럴 분들이 몇 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왜냐하면 가령 예. 저는 가령 이런 거예요. 요새 PK 쪽에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우리 당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고 지지도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예. 저기 하는데 가령 저하고 박영선 의원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은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령 박영선 의원이 PK에 가령 창원에 나가신다. 막 이런 거 같으면 우리는 박수를 치고 좋아할 거다. 거기서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런 게 다 저기 달라진다. 위상 자체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민주당에도 기존의 다선 의원뿐만이 아니라 올드보이들도 꽤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분들 돌아오면서 어디로 도전을 하느냐. 예. 요새 글쎄 얘기하면은 강남이나 부울경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강남권에도 좀 도전하시고 그다음에 부울경이나 TK에도 도전하시고 이래 주시면 너무 고맙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친명계 중진 의원들이 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렸던 정성호 의원 그리고 이를테면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 5선 4선 다 이러잖아요. 네. 본인들이 먼저 그런 거를 내려놔야지 남한테만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글쎄 저희가 20대였나? 그때 이제 이해찬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 아니고 대표셨나요? 대표요. 그러면서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주변의 다선 의원들을 굉장히 설득을 하셔서 불출마를 많이 하거나 다른 데로 옮기게 하거나 그랬는데 그 움직임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정 의원님, 정성 의원님, 조정식 사무총장님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그런 것도 아마 대표가 굉장히 고민하시는 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 자신의 거취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도 얘기가 있어요. 인천 계양에 있지 말고 전국 선거 하려면은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고향도 안동이잖아. TK로 가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그거까지는 저는 안동이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다 저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총선을 이끄는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험지에 가면은 자기 선거구에 매입니다. 대표가 대표가 매여서 그거가 꼭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가령 이제 수도권에 조금 상징적인데 가령 지금 근데 종로하고 중구도 이제 확보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데 같은 데는 좀 할 수 있는데 가령 뭐 안동이나 이런 거는 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인미의 그 경북도당위원장 민주당의 경북도당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이 대표의 TK 출마를 권유했다라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본인이 좀 얻고 싶으신 모양이죠. 아, 여기 아무래도 경북 쪽에서 조금 누가 오면은 가령 네. 예전에 우리가 김부겸 의원님이 대구에 도전했을 때 그리고 이겼을 때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좀 그러고 뭐 그런 마음 아니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생각해 보니까 네. 재판 받으러 오셔야 되면 서울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것도 좀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선고 기간 동안은 좀 재판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신당 창당설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치 고수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창당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요 예. 요새 이게 두 이씨가 제일 머리가 좋아. 이 씨 누군가요? 아니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이준석 전 대표하고. 왜냐하면 저는 예전부터 머리 좋은 사람이라는 건 항상 다 인정을 했는데. 아니 이준석이 정치적인 이재명급이에요? 판단. 머리 좋은 게? 아니 머리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느 예. 쪽으로 발달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감각은 아주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요. 예. 저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 여기에서도 얘기했고 모든 거는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시작됩니다. 온 상황에서 폭탄이 터질 거고요. 수류탄도 터질 거고요. 예. 뭐 저기 폭죽도 터질 거고 막 그랬는데 잘 준비해서 그때 저기를 하시라. 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여러 군데서 하고 다니고 여기서도 했는데 예. 이준석 대표는 숙제를 철저하게 한 것 같아요. 아, 숙제를 그러니까 잘했다.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예. 어저께 기자회견 그저께였나요? 눈물의 기자회견. 그저께 전 뭐 예. 눈물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왜냐하면 저는 제가 왜 눈물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얘기하냐면은 예. 이준석 대표의 그 약간 가벼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될 때가 왔어요. 그게 신당이 됐든 뭐가 됐든. 예. 그래서 그거 하고 또 하나는 그렇지만 이제 눈물의 기자회견이 나쁘지는 않았다. 예. 그건 이것은 있어요. 맨날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 하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불쌍해 보이지 않아서 안 된다. 아, 예. 총선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불쌍해 보여야 된다. 읍소를 하려면은 읍소를 조금. 근데 지금 이제 읍소 전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께 한 것도 저는 뭐 전략이었다고 보고 뭐 저기 뭐야 더 좀 이렇게 격해진 거는 있지만 오늘도 대구에 가서도 예. 또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도 맞아요.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무건 수행의 저주를 거둬달라. 오늘 대구에 가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배신의 정치의 저주를 거두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건 다 준비된 멘트에 머리 아주 명석한 정치적인 멘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신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도 지금 솔직히는 굉장히 좋아요. 옵션이 많은 거예요. 옵션이 신당을 많아요. 해도 되고 무소속으로 나가도 되고 예. 수도권에 나가도 되고 대구에 나가도 되고 본연은 제주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도 그다음에 이제 아직 선거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게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만들 것인지 예. 왜냐하면 이 양반은 비례정당 아니라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령 이삭도 줄 수 있잖아요. 예, 민주당에서도 이삭 줬고 그다음에 저기 국힘에서는 당연히 이삭 줬고 해가지고 예. 충청권이나 저기 대구권에서 상당히 또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말했잖아요. 헤어질 결심을 하기는 했으나 국힘하고는 안 했다. 그건 예. 아직도 저는 뭐 속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급이 되면 시나리오를 이제 여러 가지를 써두고 계실 텐데 예. 그 중에 아직은 결정을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강력한 시나리오를 좀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김진애요 촉 만든다 안 만든다. 아니 조금 더 기다려봐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 근데 되나? 만들게 예.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될 될 것이다.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힘든 게 예. 유승민하고 같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고민이 되죠.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음 네. 주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와이 지금까지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